우리 시장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에는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최악에서 최고까지 증시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지 관련 뉴스 보시죠. 코스피 지수 이달 들어 10.92%나 급등했습니다. 1월 랠리는 바로 외국인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6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겠죠. 2조 6,39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오늘은 확정 실적을 발표한 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산 관련 이슈에 2.8%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바닥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2,100선까지 추락한 지난해 10월이 이 저점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2,600선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반면 기업 실적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SK하이닉스 현재 PBR은 1.01배로 여전히 저점 배수 수준이죠. 사흘째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역시 외국인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8% 내린 88,10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시 바닥론 속에 ELS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분석 속에 투심이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 국내 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ELS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지난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올해는 나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새해 들어 외국인이 3거래일 빼고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세 보이면서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수급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일본 시장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국내 시장의 주요국 시장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말 그대로 1월장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월장에 6조 9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이 규모는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1월장 전략을 세울 때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 보자. 어떤 업종과 어떤 기업을 매수하는지 외국인의 움직임 속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2월장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차장님. 그렇죠. 그 밖에 어떤 점들이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땡겨왔습니다. 많이 사기도 샀고 그리고 수익도 아마 좀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쉬울 건 없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들어왔었던 그 외국계 자금들의 성격이 그 유럽 쪽 펀딩 자금들의 성격이 좀 크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여의도 쪽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계 자금이 있고 유럽계 자금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유럽계 자금들이 통상적으로 약간 좀 단기성 수익 매매 자금들이 좀 미국계 자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이번 1월 달에는 좀 집중해서 들어왔고 어느 특정 섹터, 딱 반도체 이쪽으로만 좀 많이 집중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점. 근데 그게 오늘 어느 정도 뉴스가 소문이 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갈 때 외국인들이 나가고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그 수급을 확산을 시켜주면은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버티면서 그래도 좀 시장이 건전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하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 수급이 그 운수 장비 업종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쪽 그 조선주 쪽들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마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영속적으로 계속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2월달 주 초반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투신 자금이라고 하죠. 주식형 수익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잔고가 최근에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 종목들 중에서 투신 창구의 매수가 좀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FOMC 결과도 결과지만 2월장도 1월장처럼 그래도 꾸준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좀 쉬어갈 대응의 논리로 거라고. 예, 네.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어느 경계 지수를 뛰어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차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떨어지면 추가로 빠질 수가 있는데 1월 효과가 사실은 12월 달에 우리가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봤지 않습니까? 근데 1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후 효과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결과라든가 특히나 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추이가 컨센서스가 이제 하향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길 만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중국에서 뭐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추가로 또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새로운 뭐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어쨌건 1월 대비해서 2월 달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이나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에 더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리오프닝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월장에도 뭐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장을 앞두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업종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LG전자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꾸준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최근에 그래도 좀 흐름이 좋았거든요. 가지고 오신 이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를 이제 이렇게 끌어올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냐, 불확실성, 그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여기가 최악의 국면이니까 더 이제는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러면서 그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감산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1월 달 내내 끌고 왔었던 거고, 근데 오늘 감산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조금 실망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약간 그런 맥락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 최악은 좀 지난 거 아닐까라는 네. 그런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컨센이 형성이 되면서 앞서 제가 최근에 그 예탁 그 주식형 수익증권의 잔고가 계속 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 투신 창구의 수급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종목들을 찾다 보니 그 이제 LG전자가 나왔었습니다. 이 회사 좀 실적 나온 것들 보면은 일단은 전장 사업 부분이라고 하죠. 그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쪽 사업에 대한 선방이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말 2022년도 기준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전장 사업 부분에서 한 80조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전년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20조 정도가 증가를 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글로벌 완성차 수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도 그 수주 잔고 80조 그렇게 확보가 된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선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백색가전, 생활가전이 강점을 가진 회사잖아요. 근데 이 생활가전 제품 가격 전반에 대한 인상 이슈가 올해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생활가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통 재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물류비 쪽에서도 지금 절감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비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성 극대화를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아마 상반기 한 1분기는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품 가격 상승도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이후에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2월장 상반기에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LG전자 많은 분들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곽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사실상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는데 오히려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선전을 하면서 네. 중국 시장 부진을 아주 꼼꼼하게 메꿨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좀 시장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섹터의 종목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 시장에서는 지금 뭐 AI 챗봇 관련하는 것 이외에는 중국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제 감염자가 이제 폭증함에 따라서 의약품이 어떤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수요와 보복 소비의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가 강세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도 지금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올라왔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 눈을 돌려야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라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정부 주도의 경제를 표방하는 걸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더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눌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개발 정책 등과 같은 이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3월에는 양해에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시장은 좀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 개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보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내용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어렵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현상이라든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차트는 이렇게 한번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드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적인 현황을 보면은 최근 한 달간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최근 5일 이내에는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가격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7,740원인데요. 이 최근에 공매도 추종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현 주가를 좀 판단해 봤을 때는 5일 공매도 추종가 쇼커버 계리율이 한 2.3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 에너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이 가장 적기이지 않겠는가, 모아가기에는 적기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월장을 돌아보면요. 가는 종목이 잘 가기도 했습니다만 챗 GPT AI 관련주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고요.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주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그 수혜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벤츠가 미국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랑 벤츠와 같이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한국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최신 자율주행 서비스 FSD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현재 시판 중인 차의 자율주행은 대부분 2단계입니다. 이 2단계 에이다스 테스트의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테슬라가 이번에 낸 건데요. 국내에서는 삼보모터스의 자회사 프라코가 국내 유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반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현대 기아차의 8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대감 속에 어제 거래량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부진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올려 세우면서 0.1%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레벨 4, 4단계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레벨 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데요. 경찰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중인 완성차 업체들이 치러야 할 일종의 AI 운전면허 시험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 그래도 현대차가 가장 앞서고 있죠. 주가는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선 낙폭 줄이면서 16만 9,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셀바시온이 포스코에 자율주행 드로스 로봇을 납품합니다. 드로스는 철강 회사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로 드로스 로봇은 고온이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강철 제조 과정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자율주행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수성 셀바시온 오늘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0.4%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벤츠가 레벨 3 3단계 자동화 시스템의 자율주행 차량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벤츠가 3단계를 출시하면 그야말로 자율주행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벤츠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레벨 3까지 간다면 운전자가 사실상 운전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예.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아마도 이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일단, 네. 예, 시범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를 이 이슈를 어차피 어느 증권사 죄송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어느 회사라 하더라도 자율주행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걸로는 어떤 차별성을 이제 결국은 두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벤츠와 테슬라 두 회사만 놓고 봤을 때 뭐 138년 동안 자동차만 계속 만들었던 회사랑 그 자동차 만든 지 20년 된 회사랑 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본연의 품질과 그 상품성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나중에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서비스를 이제 업계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러면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노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뭐 벤츠도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 광고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지금 회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자동차 본연의 품질과 상품성에서 차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때 테슬라가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결국은 벤츠라든지 좀 기존 자동차 고급 메이커들로 좀 시선이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보다는 뭐 벤츠를 비롯해서 다른 오히려 완성차 네. 업체들한테 더 관심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랑 벤츠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카메라식 자율주행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벤츠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테슬라를 제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벤츠가 이제 벤츠를 포함해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자동차에 장착된 뭐 기능들, 교통 체증 지원 기능들을 보면은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벤츠가 얘기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주자 포인트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개념의 2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벤츠는 이제 3단계 자율주행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계 자율주행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라이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카메라 개념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은 라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카메라가 아닌 뭐 레이저, 빛의 어떤 송수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속도 측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3차원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높은 정밀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미국의 라이다 관련주는 그 루미나 테크놀로지하고요 벨로다인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기업들이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았는데 약간 그 라이다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주가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아닌 레이저를 통한 라이다 개념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해요. 관련주들도 흐름도 좀 많이 약한데 네. 이 관심권에 넣고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벤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했다는 측면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벤츠가 라이다 기반의 3단계 자동화 시스템의 자율주행차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미리 선점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겠죠.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HL 만도입니다. HL 클레모브가 지금 자율주행 라이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하게 네. 되겠잖아요. 근데 그 현대차에다가 뭐 라이다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전체적인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HL만도입니다. 아까 HL 클레모브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상용화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이고 일단 2023년도 올해죠. 올해 레벨 3 지원이 가능한 장거리 뭐 한 300, 400km까지 한 번에 300, 400km 죄송합니다. 300에서 400m 정도의 범위까지 이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라이더 상용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거를 바로 G90 모델에다가 적용할 것으로 올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벤츠는 라이다를 사용해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시장 반응 테스트를 하고자 할 텐데 그 시장 반응이 미국에서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라이다 상용화 선도 업체인 이제 동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가가지고 자율주행차를 결국은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HL 만도를 같이 코업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라이다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HL 만도를 좀 집중해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벤츠 뉴스가 나오면서 라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HL 만도를 주목해서 보자라는 차장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곽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머니머니 픽은요. MC넥스인데 자, 관련주들 중에서 MC넥스를 고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올해 좀 주목을 받을 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더 전장 부품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다스용 카메라, 뭐 DCU 이런 쪽에서 매출 증가가 올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부분의 매출 회복으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주목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부자재 비용 상승,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손익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원부자재 안정화 라든가 탑라인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익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뭐 수급적인 면도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서히 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면은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매집이 좀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련되어서 이슈가 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권 흐름이고 충분히 관심권을 놓고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매출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신차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C넥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